저는 이제 당사자의 환경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준비하고 이제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시작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현장 참여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 선생님들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제작한 이 지원 키트, 그리고 이제 온라인 참여자분들은 이제 설문 후에 이제 이메일로 받게 되는 그 원본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각각의 어떠한 것들인지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큰 봉투 안에 보면 이제 달력같이 이렇게 탁상형 달력같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뭐 이렇게 판매하러 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먼저 그 다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또 간단한 설명도 있는데요. 먼저 그 다음은 당사자의 어떤 시간적인 예측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말 중에 이따가 합시다, 좀 이따 해요, 우리 뭐 30분 있다가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맨 뒤에는 이제 빈 여백도 있어요. 이제 자유롭게 채워서 넣으시라고 빈 여백도 있고, 앞에는 저희가 통상 쓰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뭐 밥 먹고 나서 우리 이제 스마트폰 할 거예요를 이제 당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 비치해 놓고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 옆에 이제 이렇게 영상 속에도 나올 텐데요. 이제 요즘에는 어플로만 해도 비주얼 타이머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그냥 이렇게 모래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줄어드는 시간이 보이는 시계가 있거든요. 그걸 옆에 같이 놔두고 우리 밥 먹고 이 시간 동안에 요거 할 거예요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에게는 정보 제공도 되지만 지원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울리면 이게 이제 끝났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대해서 안내한다에 대해서 요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랑 같이 많이 쓰는 게 이제 시간표입니다. 정말 선생님들하고 몇천 장을 자르고 오리고 돌리고 하느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도 색깔별로 해서 휴식이나 활동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표가 있고요. 요 뒤에 이제 까시리보시리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직접 가져가셔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의 일과를 쭉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제 기간 라운딩 소개 영상에도 다양한 시간표도 나오고, 현장에서 이제 기간 라운딩 하시면서 시간표들을 보셨을 텐데요. 요거를 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따가 동준 선생님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냥 이걸로 안 되면 안 되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당사자마다 이게 잘 어울리고 잘 이해되는 분도 있고요. 이 그림 자체나 글씨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면 당사자에 맞게 그림을 더 단순하거나 아니면 더 실체화된 사진을 붙여서 이해를 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시간표를 사용하게 되고요. 요 툴은 이제 파일로도 드리게 되니까 그 툴에서 또 수정하셔서 인쇄하셔서 코팅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그냥 쓰셔도 되고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글씨 써서 딱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최대한 빨리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안 예뻐도 되고요. 막 그냥 출력하거나 그냥 글씨를 써도 된다. 그래서 시간표와 이제 먼저와 그 다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칭찬 스티커도 있어요. 따봉 모양인데요. 요게 이제 안 어울리신 분은 다른 이미지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요것도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동기가 저희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또 먼 곳에서 참석을 하시는 어떤 동기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25일에 월급을 받기 위한 크나큰 하나의 동기가 있잖아요. 당사자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기를 정말 아침부터 오고 싶어 라는 동기보다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활동을 하기까지의 어떠한 동기,
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뭐 스타벅스에서는 그 쿠폰 모으면은 선물 주고 하면 그거 열심히 커피 사 먹고 모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게 이 사회에서도 그냥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특별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고 그 동기에 대한 확인을 시각화한다. 그래서 저 어릴 때 많이 했던 거는 주변 공판장이나 마트에서 그 포도알 그림 있고 그거 이제 얼마치 사면은 몇 개씩 이렇게 주면은 다 모아오면은 뭐 휴지 바꿔주고 라면 바꿔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토큰 시스템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뭐 각각 이게 순서가 랜덤이어서 이미지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셜 스토리 형태로 저희가 카드로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화가 날 때 어떻게 되느냐. 때리지 마, 때리지 마세요는 벌써 이미 때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에 기분이 좋을 때, 아 지금 막 잘 하고 있을 때, 자 우리 화가 났을 때는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해요. 우리 숨쉬기 운동 해볼까요? 아니면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면 우리 방음 헤드셋을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공간에 혼자 있는 1인 텐트에 들어가서 좀 쉴까요?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연습들을 해서 때리지 않고 다른 스토리로 이제 내가 어떠한 진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당사자분들은 책 형태로 이제 책지기 붙여서 평상시에 작업 활동으로 이렇게 붙이면서 연습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이제 이제 뒤에 그 실습하시면서 배우실 텐데요. 여기다가 이제 음성 파일을 넣어서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설명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여가 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민호 씨였나요? 민호 씨 사례를 보면은 하이파이브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가 뭐냐를 찾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단서는 그분이 알라딘 문고도 가고 교보 문고도 가면서 그 시리즈를 모으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도를 저희가 그 파일로도 넣어드렸는데 이 뭐 이제 이거를 외우고 알고 지하철도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하철은 시작부터 끝까지 번호가 있고 순서가 쭉 나열되어 있고 지하철을 좋아하는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만났던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다 노가다로 노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선별로 다 있는 파일을 이제 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여가 활동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가 활동으로도 쓰기도 하고, 학습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 장 한 장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다음 거를 모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동기를 주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저 동전 그 토큰 대신에 코팅지 대신에 이렇게 동전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요거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제 동기를 알아가야 될 때 횟수를 조금 이제 측정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적절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까 화장실 80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한 달 뒤에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이제 측정하려면 이제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끼는 개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거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로 말아서 이렇게 개수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이런 걸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큰 형태는 이렇게 딱딱한 것도 있고 아크릴판으로 만든 것도 있고 코팅한 것도 있고 그리고 현금 형태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가져가서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서 지금 아마 벌써 누구한테 쓰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제 환경 구성과 관련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당사자와 함께하는 공간이고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 온라인 계신 분들 항상 하고 있는 그 공간이 당사자분들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긍정적 환경 구성이 굉장히 많은 지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하다 보면은 위험해, 안 돼,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열지 마세요, 이러한 뭔가 부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환경적 구조들이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 환경에서 안 돼라는 부분이 자꾸 반복되면 그게 환경의 문제로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는 거를 조금 더 기억하고 요것들을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최명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사전 질문지들이 막 있었고 당사자를 만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환경이 좋아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뭐 이용자분들 중에 뭐 소리에 민감한 분이 계시고 또 소리를 계속 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 않고, 근데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선발과 이제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이제 발달센터 선생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이제 센터에서 이용자분들이 뚝 오면 이분이랑 이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뒤에 이제 저희의 막 그 눈물 어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부분부터 빨리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뭐 구조를 뭐 지금 저희가 실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뭐 60평으로 늘릴 수도 없고, 뭐 이거를 뭐 벽을 시멘트 벽을 만들어서 공간을 아예 분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안 되는 거는 정확히 포기하고 대안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저희는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김동훈 선생님과 그다음에 보람 일자리 선생님들이랑 항상 이렇게 아침에 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을 제공을 막 공간을 바꿔서 지원 제공을 하게 되고요. 지원 제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고 환경을 촉진하는 것들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하다 이러면 이제 쭉 밀고 나가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음 스텝을 가져가고요. 했는데 아니다 이러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초기화해서 다시 환경 구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나 이런 소통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유연함을 갖고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했던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이 영상 보시면 이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180짜리 파티션으로 각각의 활동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라운딩 하신 분들 지금이랑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지금 이것과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당사자들끼리도 이제 사이가 대면하고 멀고, 그리고 또 자폐 스펙트럼의 이렇게 특성상 대인 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나의 공간의 바운더리가 정확히 있을 경우에 시선 차단부터 정확히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저희는 이 파티션을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어서 이거를 꼭 사셔라 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당사자분들의 특성상 이러한 파티션도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파티션을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분리하고 옮기고 바로바로 대처하면서 환경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있었고요. 그럼 환경 평가하고 이러다가 또 안 되네 하면은 또 바꿉니다. 그래서 김동훈 선생님과 일자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지원을 위해서 공간을 또 바꾸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간은 이제 얼마나 바꿨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4, 50번 바꾼 것 같아요. 한 4년 동안. 그래서 요렇게 당사자와의 관계, 그리고 당사자와 지원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긍정적 환경 구성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조금 하나씩 안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요 긍정적 환경 구성을 잘 구성하면 경험상으로는 이건 뭐 이렇게 제가 뭐 연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잘 아니니까요. 그냥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 50% 이상은 감소하는 것 같아요. 환경 구성만으로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떠한 그 다음에 후속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당사자한테 맞는 어떠한 환경 구성만 되면 한 50% 이상의 일단 도전적 행동의 감소 폭은 계속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 사업 17년도 시작하고 이제 모든 기관들이 이 벽에다가 안전 쿠션을 다 사방으로 부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관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벽면에 부착하는 비용만 해도 1000단위가 넘게 이제 들거든요. 근데 오는 당사자분이 뭐 머리를 벽에 박는 자해를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그 1000만 원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게 되고, 그게 붙어 있으면 공간 구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바꾸고 나는데 좀 불편함도 많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박는 분이 계시다 이러면 보통 헤드 기어를 쓰게끔 하는데 이거는 저희도 써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동식으로 매트를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형태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것들이 조금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래도 정말 이분은 횟수나 강도나 빈도가 너무 높다 하면 어떤 일정 공간에만 그런 안전 확보, 신체적인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정서적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제 뒤에서 사람이 오면 이제 공격으로 방어 행동으로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긴장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준수 씨는 트라우마로 이제 뒤에서 누군가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까처럼 계속 바꾸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준수 씨의 공간은 항상 뒤에가 막혀 있게, 이 뒤에는 항상 막혀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면 준수 씨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다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 라는 것들을 이제 최소한 배제하는 거. 그래서 내 동선 안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션 관련된데요. 뒤에 보면 영상 보면은 혼자서 오롯이 하나의 공간을 그냥 넓게 쓰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파티션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개별 1인 텐트,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잘 기억해 보시면 뭔가 방충망이 첫날 빵 하고 날아갔다라는 그 국장님의 내용이 있었고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거 또 업체에서 나와서 파는 것 같네요. 그냥 방충망은 뭔가 이렇게 그냥 북 하면 찢어지고 발로 뻥 차면 다 그냥 찢어지고 터지고 하고, 또 이게 2, 3층, 4층, 5층에 위치할 수도 있는데 밖에 쇠창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전 방충망을 설치하면 칼로도 안 끊어지고 제가 발로 차도 이게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전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거는 운영팀에서 거의 날아가고 그 다음날 알아보시고 엄청 빨리 저거를 조치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비쌉니다. 네, 저렇게 당사자분 중에서 이렇게 벽을 치는 행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에 있는 것들은 거울이나 이런 거는 다 아크릴로 바꾸고, 복도에 이제 안내 벽보를 붙이는 유리판들이 있는데 당사자분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는 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나왔던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저거를 쳤을 때 깨지고 저거를 베었을 때 지혈해야 되는데 지혈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응급실 한번 갔다가 이 공간이, 응급실의 공간이 다 피범벅이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저거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과감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워버리는
근데 여기에는 그 기관장님이나 이렇게 네, 관리자분들의 그런 과감한 결단도 같이 있어야 실무자들이 조금 더 용기 있게 이러한 제안들도 하고 조금 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극입니다. 이제 감각에 대해서 요즘에 또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고 개인의 활동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수 씨는 저희는 그 예전에 스누젤렌으로 썼던 공간 안에 전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 이렇게 느리게 껌뻑도 되는데 막 그 사이키 조명처럼도 반짝반짝반짝해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플래시에 대한 빛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저는 너무 어지러웠거든요. 빛이 너무 번쩍번쩍하고. 근데 준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팔다리 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분이 그 뒤에 누군가 있으면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인데요, 준수 씨가. 처음으로 그 상황에서 팔다리를 다 뻗고 이렇게 편히 이 안에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환경이 당사자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다음을 시작하기 위한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네, 민호 씨는 앞에 그 발표된 내용에서 당사자의 어떠한 육성으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공격 행동으로 나타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팔토시, 뭐 목토시, 얼굴 다 보호하고 이렇게 해도 긁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나와서 거부인 거죠. 나 건들지 말아라. 너네 나 건들지 말아라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요즘에는 그 알람에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타이핑 쳐놓으면은 알람 이렇게 나오는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써서 저분의 이제 시간을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저분은 저 비주얼 시간표가 아니라 청각적 시간표를 더 초기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일정한 톤의 음성이 나오면 활동이 촉진되는, 그래서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때 이러한 것들도 썼고요. 저걸 했을 때 저희도 좋은 점은 저희 이제 중간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라고 종땡 치고 밥 먹는 시간이라고 뭐 나오고 이렇게 알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간들 중에 이제 퇴근 시간 전 되면 이제 퇴근 준비하라고 이제 뭔가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면 퇴근 시간 이제 막 가방 싸는 그런 청각적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극처럼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단계에서 이러한 청각적 자극을 저희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하더라도 가서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 전달의 구조화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원자도 함께 된다라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관성입니다. 이게 이제 루틴화된, 여기서 앞에 설명한 시간표들 나오고 하는데요. 지원 씨는 활동을 알리는 이 비주얼 타이머를 울리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원 씨가 초기에 저희랑 만나고 외부 활동을 처음 나갔을 때 사전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외부 활동을 나갔는데 내리자마자 서울숲에서 뛰어서 거의 한 1km는 뛴 것 같아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항상 과거에 가정에서나 학교를 다니거나 또 다른 기관을 이용했을 때 저거를 먹고 싶어서, 이분은 이제 무바라이신 분이시거든요. 했어요. 그럼 안 돼. 이따가, 지금 아니야. 그리고 가정에서 뭔가 그게 약간 그 힘의 그 약간의 뭔가를 안 하면 벌로 이거 못 간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언제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일단 뛰쳐나가는 거고, 그래서 차에서 그냥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 저게 울리면 우리 저거 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마트를 갈까 말까 였으면 저희는 초기에는 매일 갔어요. 오자마자 일단은 비주얼 타면 요거 이제 끝나면 바로 출발. 이거 끝나면 바로 출발. 그래서 뭐 오전에 한번 가고 오후에 뭐 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빈도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이게 끝나고 저 시간표가 되면 나는 간다 대한 연습을 하고 이제 점차 빈도를 낮춰가는 과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강박적인 것들이 있어서 또 다음에 나올 텐데요. 네, 방금 나왔던 그 지원 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잠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거는 이제 김동쌤인데요. 저희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반응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졸으면 무반응해야 된다라는 1차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그냥 무반응해야 돼 하는데 이거는 틀린 지원 전략이고요. 절대적인 영원한 무반응은 할 수가 없어요. 무반응이 되면 어떻게든 내가 이걸 획득할 때까지 점점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주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높은 강도부터 시작을 해요. 점점 강화시키는 거죠, 저희가. 근데 여기에서의 무반응은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환경적으로 이미 구성이 돼서 저 알람이 이제 곧 울려요. 울리고 나면 마트를 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려우니까 한번 쫄라봤어요. 저 때는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저게 울리면 저거 울린다 가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구성이 돼서 그게 이제 무반응에 대한 지원의 어떤 사전적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괄성입니다. 다양한 당사자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앞에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뒤에 이제 지원 전략 내용 다루면서 시간이 가능하면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집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근성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 되고 막고 하면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래서 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어떻게 잘 갈 수 있게 하는가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가 이러한 환경 구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건물 구조와 특징.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하면 조금 더 요거는 약간 건축학적인 부분인데 제가 흥미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봤었는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낮고 넓은 바운더리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들은 또 높고 좁은 공간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기관의 상황은 각기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활동실이 약간 저희가 이제 단층 구조다 보니까 이제 지붕도 약간 사선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사각형이면서 약간 모서리 부분이어서 또 이렇게 사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일 때 정사각형 구조냐 직사각형 구조냐에 대해서 이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선호하는 구조는 정사각형 구조에서 활동 공간을 조금 분리하고 나누는데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활동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단면도라고 보시면, 저희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치료실이었는데요. 저 벽을 허물고 하나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정말 운영팀에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안에 만들었습니다. 80번을 가는 당사자분이 계신데 화장실이 밖에 저 맨 끝에 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 지치장애인분도 같이 이용한다. 근데 화장실로 대피를 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차 있다. 이러면 생각하기 이제 끔찍한 거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막 뜯기고 할고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저희는 일단 안전한 공간인 화장실이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금씩 줄여나갈 때 이 화장실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기간, 그리고 새로 준비하실 때 이러한 공간 구성을 다시 하시게 되신다면 화장실이 안쪽에 있는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 커도 되니까요.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특징으로는 또 이제 복지관의 구조상 이제 이탈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하철도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출입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떠한 기관은 딱 문을 열고 나가면 뭐 8차선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관은
산이 바로 앞에서 산을 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에 일했을 때 저 대모산에 이용자분이 한 번 올라가셔가지고 네, 끔찍했어요. 밤이 됐는데 못 찾은 거예요. 새벽에 찾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적 구조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런 거에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신경을 쓰고 나면 다른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게 안전 확보가 되고 구성이 되면 다른 지원들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지원자의 그러한 생각이나 에너지를 좀 더 쏟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스토리아, 구성원, 그리고 일상 습관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그 꽝꽝 점프하시고 치시고 쪼르시던 지원식은 이제 캔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캔뿐만 아니라 처음에 와서 초기 이제 사전에 어머님이랑 와서 상담을 할 때 어머님 드시라고 이제 믹스 커피를 다 꽂아놨어요. 입으로 다 찢어버렸습니다. 입으로. 바닥에 쫙 이제 설탕, 뭐 이제 커피가루 그게 다 녹아가지고 이제 발에 또 땀도 많으셔서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제 떡처럼 다 굳은 거죠. 그래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가서 막 그거 지우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 과거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었고,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때 과거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쭉 모든 담임 선생님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긴 거예요. 이분이 신체적인 기능은 굉장히 좋거든요. 힘도 세고 자폐 스펙트럼이지만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지시했을 때 굉장히 잘 따르시니까 분리수거를 항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분리수거의 목적이 저걸 버려야 돼. 저 물건이 있으면, 지금 이 앞에 이 플라스틱이 있으면, 음료가 있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뭐 거품 비누가 있다 이러면 그냥 다 부어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활동실에서 4년 동안 쓰레기통을 비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통을 나아갔을 때 이 강박적인 증상이 많이 사라져서 있어도 집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 강박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할 때 이분에게는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점점 내가 해야 되는 강박 불안으로 생겨서 괜찮아요, 저희가 버릴게요. 괜찮아요, 저희가 버릴게요 하고 쓰레기를 항상 저희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서 버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보여줬고, 그게 이제 4년 만에 이제 쓰레기통이 쓱 나왔을 때도 그냥 있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들 사진도 붙여놨어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태원 씨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몇 시에 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통이 나오게 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이분은 지적장애이시고 기능이 굉장히 기능적으로 어려운 분이, 인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대소변 처리도 어려운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셔서 뭐 집에 있는 문고리도 고장나고 다 벽도 부셔지고, 이전에 다니던 기관에서도 문만 보면 다 닫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공간 보면 처음에 이제 부모 상담 통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이제 좀 알 것 같다 해서 부모님 상담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전에 하나가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 뭐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될 거야 하고 한 2주 정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딱 했는데 여기 자체를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사람이 움직이는 걸 계속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구경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다니는 앞에 공간을 구성하고요. 문을 한쪽은 아예 그 앞에 지원 씨가 거의 한 반 정도는 부셔놔서 다 떼버리고, 저기는 그 앞에 있던 거를 공간은 분리는 또 해야 되니까 그 지원 씨나 또 다른 분들은 또 저 안에 무언가를 또 뜯어야 되거나 버려야 되거나 하니까 저렇게 공간을 했을 때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냥 의외성 또는 실패한 거에서 또 어떤 활용을 하다 보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분이 이제 많이 성공한, 정말 의외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이제 도전적 행동이 안 나타나는데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요. 초기에 규성시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쭉 정신병원에 전전하면서 많은 약물에 이제 중독이 되는 형태로 이제 서울시의 긴급 사례로 저희 기관에 오게 되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이곳을 다녔던 기억을 정확히 하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여기 앞에 지금 머리만 보이는 분을 예전에 같이 알고 있는 분이어서 상담하면서 또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컴퓨터에 캠 있었으면 좋겠고요. 치는 침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공간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 이렇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헤드셋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성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내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 이런 데도 약간 유급봉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침침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아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밝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게끔 했을 때 더 이상 어떠한 그것과 관련된 동기를 가진 내가 무언가를 내 거를 지켜야 되고 무언가를 뺏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없어지면서 현재는 도전적 행동이 없고 지금 이제 직업반으로 이제 평가 준비하면서 조금 그 다음에 인생을 조금 그려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작업을 통해서 앞에 알림으로 이제 규칙도 있고요. 저 시간이 다 이제 이따가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시간표들 줄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 간의 매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당사자분들이 지원자만 때리면 다행인데요. 당사자끼리 이제 타해가 나타나는 순간이 제일 어렵고 고민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간 분과 파란 분을 최대한 먼 동선으로, 그러니까 이분을 뭐 누구를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먼 동선으로 만들어 놓고 180 파티션으로 다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동그라미에 있는데 지원자들이 다 킵을 하고 있어요. 동선에 한 번은 걸리게. 그래서 화장실 가요 하면서 절로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둘이 활동 시간도 다르게 하면서 일단 있는 공간 안에서 이 사람 둘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둘을 최대한 같이 활동을 안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고요. 앞에서 나왔던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공간이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안에 스누젤렌, 옛날에 스누젤렌으로 썼던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냥 혼자 줬어요. 아까 그 영상에서는 누워 있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그 다음은 저희가 어떤 활동 촉진을 해야 되는데 뭐 책상에 앉아야 뭘 하는데 밖에 싫거든요. 그래서 책상이고 뭐고 다 그냥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공간을 줄여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같이 활동하는, 지금도 보시면 현장 라운딩 하신 분들은 그 구석에 어두컴컴하게 조금 있잖아요. 그러한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두운 공간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블릿도 사용할 때 최저 조도로 사용을 하세요. 이게 보일까 싶을 정도로 제일 어둡게 해놓고 공간도 조금 어둑어둑하게 놔두고 활동하셔서 앞에서 나왔던 그렇게 밝은 공간과는 대비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마다 이러한 공간의 특징들을 좀 살려서 구성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하고 지원계획과 긴급중재만으로도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짧게 환경 구성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지원계획, 그 다음에 지원 중 중재가 앞에서 그 무반응에 대한 전략이 다양한 환경 구성과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어떤 지원 전략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예로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이론이나 모델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시작은 이 사업 초기에 이제 PBS, 그러니까 더 봤을 때 ABA,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도전적 행동만을 보면 이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것만으로 당사자 정보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PCT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 오, 좋다, 좋다. 하고서 도전적 특성을 감소하니까 활동을 그 다음에 뭘 촉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촉진과 관련돼서는 이제 ICF 코드들을 활용해서 좀 분석하고 이 사람의 강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활동으로 좀 촉진할 수 있는 부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면은 어떠한 계획서, 뭐 차트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당사자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다 보니 저거의 이론에 근거했네.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이론을 저희도 쓰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배경적인. 그럼 봤을 때 다 당사자에 대해서 중요하다. 당사자가 중심이다. 이걸 잘 알아가야 된다가 모든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론에서 기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양식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사자분이 전이할 때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책자인데요. 지금 다 내용 간단하게 지워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당사자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제 쉽게 과거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육부 소속일 때죠. 그때는 어디로 전학을 가던, 전국에 어디로 전학을 가던 나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생활기록부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가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좀 더 지원을 다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소속이 이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딱 넘어오는 성인이 되면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갔다가 저희도 이제 새로 왔을 때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당사자분이 제일 힘들겠죠. 저 사람은 뭔데 또 그러다가 또 지원자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 그럼 저 사람은 또 뭔데 또 약간 이러고 이제 종교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5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5년 동안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글을 담았다 이제 안내 머리글을 담고요. 이러한 목차에서 맨 처음에 OPD라고 해서 한 페이지에 당사자의 긍정적인 정보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이분의 소개를 할 때 이분은 도전적 행동으로 맨날 때리고 핥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받으면 되게 무서워요.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좀 잊어내고 이분은 이런 좋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좀 지원에 대한 방법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나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PCP나 이런 거 공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런 것만으로도 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돼서도 어떠한 걸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숨소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분의 눈빛만 봐도 알고 숨소리만 봐도 알아. 근데 그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킁킁킁 한다 그러면은 저 때는 어떤 거다라는 거를 모두 다 알기 위해서 이러한 공유들을 해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책자로 철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부모님도 이렇게 연필로 쓸 수 있게 원본 파일 보내드리고 펜으로 써서 추가할 수 있게 용지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초기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요. 당사자분이 오고 나서 저희가 뭐 시작하자마자 뭐 7월 1일로 딱 시작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계획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관찰 기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계획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경험하면서 조금 이제 바꿨던 부분인데요. 계획서가 뭐 처음부터 오자마자 한 달 안에 지원 계획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한 4달 정도, 안 되면 6개월 정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지원 계획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원적 행동 중에 이제 긴급 개입 전략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이 정보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탈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러한 것들에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안내하고요. 요건 저희 운영 매뉴얼에 긴급조치 제한에 대한 그 매뉴얼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 나중에 그 전달되는 파일 안에 운영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맨 뒤에 부록 보시면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도 시각화된 정보들을 전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자들이 어떻게 중재를 할지 자세나 이런 포즈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냥 글로만 쓰면 뭔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실랑이를 할 때 저희가 바지춤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생채기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글로만 하면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왜 이렇게 해석이 달리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랑 명확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채기가 나고 찢어져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부모님과의 그런 정보 전달에서의 하나의 긍정적인 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ICF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드들 분석해서 활동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전에 요 PCT의 영역에서만 최대한 잘 정보들을 알아내면 그거를 토대로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앞둔 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더더욱 이제 긴급중재 전략은 더 많은 지원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선행적인 준비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여서 그냥 무턱대고 신체적 개입하면 권익공호기관에서 조사관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지원 전략과 분석을 통해서 지원 안에서 전문가적인 지원 방법으로 중재 전략, 긴급 중재 전략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은 이제 긴급 중재 안에 그 서류 안에도 나오는데요. 지원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 또는 우리의 신체적인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지, 그리고 정말 비대체성,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지, 정말 이 신체적으로 잡는 거밖에 답이 없니? 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 잡는 게 없니면 그거를 이제 안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니가 아까 그 지원 계획에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보통은 뭐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라고 하는데 행동 특성상 뭐 하루 종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들도 안에 있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보호 장구들인데 뭐 절삭 방지 장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거나 하면은 이제 그 악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나, 그리고 이 겉에 이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위협적일 수 있어서 이 안에다가 입고 겉에다가 좀 더 널널한 옷을 입어서 그냥 평상복처럼 대응을 해서 저희의 일단은 급소들은 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행동이 굉장히 많을 때는 벗고 나서 집에 가서 씻다 보면 멍이 들어있어요. 아픈데 그래도 최소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태권도장 보면은 발차기 하라고 이렇게 팔에 끼는 매트도 있고요. 발차기 받는 매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행동은 적절한 지원은 3개월 안에 그 행동의 감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지원 계획을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그 3개월 안에 바꾸다 보면 그 사전 질문 안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지원 속에서 도전 행동이 1년, 2년, 3년 계속 되다 보니까 지원자의 소진이 계속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정답 중에 하나는 지원자가 열심히 지원 계획을 빨리빨리 하면서 감소를 노리는 방법이 저희가 길게 롱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저는 이따가 또 약물 관련돼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앞에 간단하게 시각적 자료에 대한 설명하고 이어서 이제 또 제작 같이 하시니까요. 노트북에 미리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습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